네,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시장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지 이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8년 적자고를 끊는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지난해 영업 적자가 이제 8,544억 원. 그러니까 적자가 좀 지속이 됐는데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손실이 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향후 미래를 보자라는 좀 기대도 있고,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 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요? 좋아질 건가 보죠? 아, 좋아한다고요? 좋아질 건가 보죠. 네. 삼성중공업을 보면서 일단 제가 보통 얘기하는 시클리컬 종목들은 참 어렵구나. 예. 안 좋으면 주가는 좋게 반응하고 네. 그렇게 실적 잘 나오면 주가는 빠지고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보다도 적자를 더 폭을 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진한 실적은 작년 4분기로 마무리. 올해부터는 괜찮겠다. 9년 만에 드디어 9년 만에 네. 흑자 전환한다라는 쪽에서 보니까 올해 한 1,100억대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다 보니까 그런 장기간의 어떤 실적 변화가 주가에 대한 견인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4분기 때 비용이 늘어났던 부분들도 잘 보게 되면 어떤 비용 관리가 또 중요하겠다. 특히 지금같이 철광석 가격 쭉 올라오고 그러면 후판 가격 올라오다 보니까 또 수익성 고민해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인력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동남아 쪽에서 1,500명 뭐 유입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인건비도 문제겠죠. 예, 그런 쪽에서도 비용 관리가 또 숙제겠다 이런 쪽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손실폭이 조금 크긴 했어요. 근데 좀 일회성 문제도 있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봤을 때, 새롭게 봤을 때는 과거보단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오늘장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회사 측에서 뭐 컨퍼런스 콜에서 네. 뭐 올해 영업이익을 2천억 정도 만들겠다라고 뭐 얘기를 할 만큼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선박이라는 게 보통 돈이 들어오는 게 계약금도 있겠지만 이제 선박이 중간중간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도금이 들어오고 최종 인도할 때 이제 최종 잔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202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LNG선이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주가 된 그 물량들이 올해부터 이제 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매출이 뭐 작년보다 한 30% 증가한 올해 매출 한 9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이제 수주 목표 같은 경우도 이제 95억 달러를 제시할 만큼 올해는 뭐 일단 영업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가를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정말 무거운 종목인데 한 번 갈 때는 가볍게 가요. 참 그게 그렇죠. 신기했어요. 예전에도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 사태 벌어졌을 때 거의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걸 기억을 다 하시다니. 왜 역시. 제 시선을 피하십니까? 네. 오늘도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지금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기대를 정말 걸어봐도 괜찮은 기업이기에 오늘 이렇게 매수가 몰리는 건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목표 주가 상향해도 되겠습니까? 상향은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요. 네. 예, 중요한 게 이제 조선주 보게 되면 요즘의 특징이 과거에 실적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을 부각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이 왜 셀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얘기 드리려고요. 뭐 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도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성과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여유 있는 독에 지금 또 막 차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좀 더 실적 변화가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두 종목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일단 보통 저희가 그러죠. 거의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 증가와 함께 뭔가 불쑥 솟는다. 이거 한 번에 안 꺾입니다. 추세적인 흐름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항상 가장 안 좋은 게 좋게 변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맞춰지는 주식시장의 특징, K증시의 특징. 그렇게 되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선 기자재가 낫겠다.
그래서 요즘에 실적 안정 들어오는 대표적인 회사 한라 IMS. 한라 IMS요. 네, 끝에 IMS는 영어입니다. 네. 네, 친절하죠. 네, 이 회사가 이 선박 평형 관련된 벨라스테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경쟁력 유지하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까지 부각도 받는다. 이런 회사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거래까지 수반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걸 봤을 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삼성중공업이 여타 조선사들 대비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도쿠가 여유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라 IMS도 나왔는데 임순재 대표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혹시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조선주 뭐 전체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올해는. 네, 올해는 아마 대부분 흑자 전환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동안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뭐 9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듯이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뭐 한 5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일단 한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한화 뭐 조선해양으로 뭐 이름도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최근 들어 이제 뭐 한화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 위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계속 이제 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뭐 과거와 같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완전히 떨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이 2.5년 정도의 현재 이제 그 수주 잔량을 확보를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3.5년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더 이제 물량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그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뭐 계속 적자의 늪에 이제 허덕였었는데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러니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무거나 이제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돈 되는 것만 이제 수주한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뷰가 좀 좋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최애 종목, 탑픽 종목은 살짝 나뉘어졌어요. 기자재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여러분 잘 보시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40조 수주 잭팟에 포스코케미칼 원상 복귀 중입니다. 삼성 SDI와 역대급 양극재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수주 잭팟 그리고 이 역대급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안 가죠? 예상했나? 뭐 이제 다 답변은 뼈나죠. 이게 주가 보고 저희 해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렇죠. 네. 근데 앞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역대급인데 주가는 또 음봉이고. 네, 참 아리송합니다. 약간 시가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시가 예. 광업니까 이게 무슨 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실적이니까 주가는 반영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밸류 문제 같습니다. 워낙 이제부턴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장기 성장성 마련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약간 뭔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갖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포스코케미칼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중요한 밴더였죠.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 SDI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근데 왜 확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IRA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할 때 중국의 어떤 공급 이쪽에 대한 배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스코 그룹 쪽에 단독적인 어느 정도 어떤 일원화가 돼 있다라는 쪽에 대한 강점들이 더 부각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역할로는 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변수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에 대한 동향, 피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리튬 니켈 떨어진다. 그러면은 양극재 쪽은 당연히 공급하는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나왔었을 때 실적 변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RA에 있어서 정말 최대 수혜주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오늘장 잭팟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밸류나 정말 찍히는 실적 그리고 원자재가 동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마침 최근에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투심이 약화된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 컸던 거였어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막상 열어보니 테슬라 실적 안 좋긴 하지만 예상보단 좋았고 뭐 현대차 같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단 말이죠.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치킨 게임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긍정적이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건 이게 가격을 인하해서 좀 더 많은 차를 판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판매하겠다,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게 뭐 전기차에는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어저께 이제 포드가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GM도 아마 조만간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매출도 그만큼 잡힐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IRA 관련돼서 지금 뭐 다른 뭐 중국 업체들이 뭐 국내 업체들과 경쟁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가 뭐 거의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석권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뭐 최근에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소재 부품 당연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네. 특히 장비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2차 전지 지금 뭐 공장들이 계속 지금 신설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제 발주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 관련 쪽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핫한 종목이니만큼 저희 시청자분들도 포스코 케미칼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대다수의 분들이 오늘 좀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예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오늘 매도했는데 또 들어가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 또 갖고 계신 분은 이게 호재가 아니다. 괜히 오늘 한번 시세가 나오고 음봉 전환해서 괜히 잡음이 좀 섞인 것 같아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일단 시세 반응하고 주가 움직임 나오게 되면 뭐 부분 차익 실현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게 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마 줄였던 거는 다시 또 기회라고 또 보셔야 될 이런 그쵸, 상황이 그쵸.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소재 쪽은 상반기 내내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원자재 쪽의 가격 변화를 얼만큼 잘 커버해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패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런 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근데 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없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TCC 스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주석이나 관련된 쪽에 도금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쪽, 그러니까 철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을 움직이는 데 대해서 그대로 반영된 거 그대로 납품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통형 관련된 부품 케이스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서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논리를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이 없는 또 다른 관심주로 TCC 스틸을 갖고 오셨어요. 항상 저희에게 종목을 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여쭤보니까요. 네. 그렇죠. 준비해 주셨고. 윤순재 대표님,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네. 뜨거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매도하신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며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뉴스에 보통 하니까 그런 이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기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특히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가 다양한 이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삼성 SDI에 들어가는 게 이제 NCA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양극재거든요.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이제 양극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이런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약 알루미늄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지금 강한 또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의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오늘 뭐 조금 출렁거린 뭐 한동안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보다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고점에 매도하시면서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관종 삭제할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네, 또 그렇죠. 호시탐탐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물동량 회복에 실적 공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영업이익이 60%나 올랐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요인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뭐 글로비스가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뭐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 27조, 뭐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으로 한 60% 가까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컸던 게 이제 CKD, 어떻게 보면 그 부품을 이제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의 부품을 해외 공장으로 이제 나르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완성차의 이제 물동량 증가, 그다음에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럼 오늘은 왜 빠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네, 이제 또 이제 조선 해운 업종들의 이제 특징상 요즘에 이제 BDI나 그다음에 SCFI 지수가 급락을 보이면서 이게 피크 아니냐. 이제 올해는 이만큼의 운임 수익을 못 얻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 정말 어렵네요. 뭐 좋은 뉴스에 하락하고 나쁜 뉴스에 오르고 참 이거 주식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수록 더 애매해지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현구간 6%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자분들은 억울한 게 그거예요. 그래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다고 하니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겠다. 인정. 근데 최근에 뭐 주가 그렇다고 신고가도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주식 못 하겠네요. 진짜 못해 먹겠어요. 먹긴 먹어야죠. 먹긴 네네.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전고점 비슷한 때 또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갔다가 네. 딱 이틀 만에 한 열흘 동안 올라가고 다 빼네요. 맞아요. 네, 심지어 그 전고점도 거의 그냥 이전 고점일 뿐이지 박스권 상단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컨센서스에 요만큼 미달했다고 뭐 이렇게 합니까? 보니까 지금 이틀째 기관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매물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차익 실현이든 뭐든 또 빌미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해상운임이겠죠. 이게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수익성 좋았던 부분들이 계속 그대로 이어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아직도 뚜렷한 아마 지금 글로비스가 안고 가는 것 중에서 같은 해상운임 쪽에서도 자동차 쪽의 변화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물동량 증가와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해상운임 관련된 동향 지켜보고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이 강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반등이 그리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두 가지 의견. 수익성 둔화 우려 있지만 주가에 과하게 반영했다라는 입장. 반대로 아니 실적 개선과 감행 요인이 혼재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됐다라는 반대쪽 입장. 둘 중에 임순재 대표님은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해상운임 관련돼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글로비스에서 해상운임 관련된 비중은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CKD 관련된 매출, 그다음에 유통 부분 관련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에서 이제 어떻게 뭐 공장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가 올해 지금 해외에서 이제 판매할 자동차 물량이 현대차가 354만 대, 그다음에 기아차가 262만 대 정도 지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수량인데요. 지금 전 세계 올해 이제 신차 증가율이 4.6%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게 지금 우리가 이제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차를 판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부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차에 대한 운송은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뭐 오늘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올해 이제 순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데 시총이 6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지금 수준밖에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뭐 지금 하락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몇 증권회사에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뭐 기존에 30만 원에서 뭐 25만 원으로 낮췄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16만 원 하고 있는 가격이 뭐 최고 가격에 뭐 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습니다. 두 분의 대표님이 도와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